아, 이게 여기가 콧구멍인가? 이거 콧구멍이죠? 네, 콧구멍이 아니라 여기 아니에요? 앞에 아, 네. 그 부비동. 모르겠어. 당연히 이 기능적인 면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돼요. 당연히 기능적인 면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왜냐면은 코는 지금 편집을 위해서 내가 똑같은 말씀을 말하네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경과 보러 왔죠. 네, 저 지금 수술한 지 2달 됐어요. 2달이나 됐어요. 시간 빨리 가죠. 많이 예뻐진 것 같아요. 어떻게 주위에서 뭐라 그래요? 주위에서 많이 좀 인상도 달라지고 좀 더 세련됐다고 전보다는 훨씬 더 낫다 하죠. 그래서 친구들이 하고 싶어 하는 애도 많아요. 그래요. 뭐 궁금한 게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친구도 또 코상향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걔가 보험회사에서 서류 필요한 거를 병원에서 따가지고 실비를 받았대요. 근데 저도 그거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실비보험. 우리가 그 실비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들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대부분 기능적인 수술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를 했을 때 기능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미용적인 목적의 수술들은 이제 별개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영수증을 떼갖고 만약에 처리를 받으시려고 하시면 아마 안 될 거예요. 저 근데 기능적인 거 원장님이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안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드리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코 수술을 하는 의사들이라면 당연히 기능적인 면을 신경을 써서 수술을 해야 돼요. 이 코 안쪽 구조를 보면은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확보를 하면서 수술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거를 신경 쓰지 않고 수술하면은 코 수술이 아무리 예쁘게 돼도 오히려 기능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코 수술한 거를 후회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 전에 이렇게 CT 촬영을 해갖고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하기도 하고 의사에 따라서 안의 상태를 뭐 직접 확인한다거나 아니면은 비내시경 같은 걸로 확인을 해갖고 이 안쪽에 틀어져 있나, 비각기가 비대돼 있나, 아니면 비밸브가 이제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나 이런 거를 확인해갖고 계획을 세우게 돼요. 한희 씨도 마찬가지로 그 동일한 과정을 거쳐갖고 우리가 진단을 하고 수술을 계획한 거고 지금 뭐 CT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 비각계도 많이 비대돼 있거나 이런 증상은 없고 비중격도 살짝은 좀 틀어져 있지만은 기능적인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안쪽에 공간도 잘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능적인 수술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르지 않아요? 흰 것도 같기도 하고. 그래요. 크기도 다르고. 예, 살짝 좀 틀어져 있긴 하죠. 크기도 다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판단을 할 때 이 영상학적인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실제 본인이 그 증상을 가지고 있나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게 이제 의학이에요. 이거 CT 사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어디가 코죠? 여기서 코는 보이진 않아요. 코는 보이지 않고 지금 보시면은 요 중앙에 이렇게 직선 모양으로 있는 게 비중격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합의각계 쪽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부비동이라고 해서 코 안에 동굴 같은 구조가 있어요. 너무 그래서, 여기 선에 얘랑 이렇게 딱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여기가 이렇게 치우쳐진 거 아니에요? 살짝 좀 이렇게 틀어져 있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이 비중격이 틀어지게 되는 원인은 뭐 다양하게 있어요. 뭐 대표적인 거는 그냥 선천적으로 안면 비대칭도 있고 이런 분들이 살짝 틀어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후천적으로 코뼈 골절하고 동반돼 갖고 비중격도 같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렇게 틀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외부 요인에 의한 이런 변형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런 정도면은 우리가 수술을 계획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안쪽에 이제 공기가 지나가는 길도 잘 확보가 돼 있고 이 합의각계 같은 경우도 이런 비염이나 이런 염증이 동반이 돼 있으면은 이런 점막 같은 게 비대돼 갖고 공간을 좁혀서 숨 쉬는 걸 좀 방해하기도 하지만은 지금 뭐 그런 근거가 명확하게 보이진 않죠. 그리고 비중격이 살짝은 틀어져 있지만은 공간도 확보돼 있고 그리고 평소 생활할 때 이제 코가 막히거나 숨쉬기 불편한 이런 증상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 그런 증상도 별로 없었죠. 그러면은 수술을 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보면 돼요. 네, 저 친구들이 목소리랑 그렇고 코도 그렇고 살짝 비염이 있는 것 같다는데 비염은 사실은 원인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알러지성 비염도 있고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적인 걸로만 답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갖고 다른 원인도 생각해봐야 되고 그리고 한희 씨 같은 경우는 좀 애교가 많잖아요.
애교 섞인 알죠. 말투 아니에요? 알죠. 알긴 알지만 근데 원장님은 코 수술만 하지 비염 쪽 이런 거는 모르시지 않아요? 이비인후과 전문의도 아니고 그냥 성형외과 의사신데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은 아무리 미용 성형 수술을 하는 성형외과 의사라도 기능적인 거를 잘 알아야 돼요. 왜냐면 코는 우리가 이 외관적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게 숨 쉬는 역할이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미용이 아무리 잘 됐다고 해도 기능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많은 분들이 그 불편함 속에서 코 수술한 거를 후회하게 돼요. 그래서 기능적인 결과가 중요하다. 성형외과 의사도 기능적인 이런 수술이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이런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의사라면은 내가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도 이런 이 기능적인 면에 대해서 같이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는 거죠. 친구는 저보다 코 수술 비용도 좀 더 싸게 했고 걔는 또 실비보험 처리도 받고 했는데 저는 못 받으니까 너무 서운하네요. 실비보험 받으면은 내가 이 받은 수술들 대비 뭔가 환급을 받으니까는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되게 실비보험 적용을 받으시는 경우를 보면은 내가 기능적인 수술을 병행을 하기 때문에 총 수술 비용은 이제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환급 비용을 포함해 갖고 생각을 했을 때 다른 이런 미용 성형 수술 비용만으로 본인 부담을 하게 되니까는 비용이 좀 비슷하다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내가 기능적인 문제가 없어서 기능적인 수술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서운할 필요는 없어요. 친구분께서 실비보험을 적용받아 갖고 수술을 했어도 그 미용 수술이랑 기능적인 수술 두 가지에 대해서 했을 텐데 이 둘 중에서 기능적인 수술에 대해서만 아마 적용을 받았을 거예요. 한희 씨 같은 경우는 미용적으로도 수술이 잘 됐고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이렇게 예뻐졌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실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제가 친구들한테 이걸 얘기해주고 싶은데 원장님이 좀 알려주세요. 실비보험을 적용받으려면은 기능적인 문제와 관련된 이런 진단 코드가 이제 적용이 돼야 돼요.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그거에 해당된다는 이런 근거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보험 적용이 가능한 질환들은 알러지성 비염이나 편의된 비중격, 그리고 코 선반의 비대, 그리고 만성적인 상악동의 염증 소견, 그리고 코의 후천적인 변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친구는 실비 적용했을 때 얼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는 그 보험사 약관마다 쓸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80%에서 90% 정도 환급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적용받는 진단명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이제 진료비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실제 금액 자체는 좀 상당히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수술한 제가 영수증을 가지고 실비보험에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출하면 잘못하다 그거 보험 사기로 감옥 갈 텐데. 최종 찰까? 안돼. 사실 농담이고요. 우리가 실비 이 적용을 받으려면은 단순히 그냥 영수증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발생한 비용에 대한 뭐 내역이라든지 진단 관련된 거 여러 가지 이런 서류들을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마 충분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 회사에 실비 청구를 하긴 좀 어려울 거예요. 원장님 통해서 이제 실비 보험도 잘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지식도 알아가고, 친구는 또 실비 적용 받았지만 저는 못 받았어도 걔는 이제 아파서 한 거고 저는 이제 이뻐지려고 한 거니까 다르네요. 그렇죠. 예뻐졌으니까 됐죠. 그래요. 많이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장기적인 경과 보는 날 잡아갖고 그때까지 이제 다른 문제가 없는지 추가적으로 관찰하면 되고요. 자기 주식으로 예쁘게 코 만들어 놨으니까는 그때까지 유지도 잘 될 거예요. 그동안 즐겁게 지내시고 다음에 뵐게요. 다음에 봬요. 네, 안녕. 유바. 유빠.